이번 시간에는 재질을 설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볼 텐데요. 이 재질은 굉장히 종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종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전체를 하나하나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카테고리별로 중요한 부분을 묶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하기 전에 보면은 제가 별도로 재질을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설치를 해두는데요. 폴리곤이라는 어떤 재질 타입입니다. 자, 요거는 별도로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설치를 하셔야 되는데요. 자, 그럼 미리 다운로드 파일을 갖다가 자, 여기에 넣어뒀습니다. 이거잼블에 가시면요, 추가 재질 설치 부분에 키샷 언더바 리소스 언더바 인스탈러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이 파일을 더블 클릭하셔서 실행하시면 됩니다. 실행하시면은 자동으로 설치가 되고요. 자, 이 파일을 다운로드 주소는 키샷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키샷 홈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주소가 있는데요. 요거는 복사를 하신 다음에 인터넷 주소 창에다가 붙여넣기 하시면은 바로 이 다운로드 파일이 열리게 됩니다. 자, 요걸 그대로 더블 클릭하셔서 설치하시면 되겠고요. 설치하시면 이렇게 폴더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물론 이걸 설치하실 때는 키샷을 종료하신 다음에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자, 파일을 하나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요 손잡이 부분은 삭제하고요. 재질을 설정을 할 텐데요. 재질을 설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매테리얼 부분에 보면은 현재 아무런 재질도 없는 상태입니다. 없는 상태죠. 이 라이브러리 창에서 원하는 재질을 선택한 다음에 미리 보기 창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자, 재질 적용하는 방법은요,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라이브러리에서 드래그 드롭, 이거는 실시간 미리 보기 창으로 드래그 드롭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역시 라이브러리 창에서 이 장면 트리로 드래그 드롭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이 실시간 창에서 드래그 드롭하면은 미리 보기 재질이 적용되는 상태가 미리 보기로 나타나기 때문에 훨씬 더 편리하게 적용될 수가 있겠고요. 이 라이브러리에서 이렇게 장면 트리로 드래그 했을 때는 미리 보기가 표시가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우선 컵 몸체 부분인데요. 자, 메탈로 적용할까요? 메탈에 자, 티타늄이 있네요. 티타늄을 드래그해서 여기다가 여기 적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렇게 할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전체 오브젝트에 재질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언링크를 시키셔야 됩니다. 자, 선택을 하시고요.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신 다음에 언링크 메터리얼 다시 선택하시고 언링크 메터리얼로 재질을 분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자, 글래스 이거 지금 유리 재질인데 그냥 메탈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래그 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드래그해서 넣어 버리시고요. 그 다음에 이건 액체 재질이죠. 액체는 리카이어드 적용하겠습니다. 자, 이게 색깔이 있는 걸로 좀 정해 볼까요? 자, 이렇게 또는 여기다가 들어가시면 그대로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아, 참,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설명 안 드는데요. 이 미테리얼에서 폴리곤 재질을 설치하시면요. 이 인바이러먼트에 가면은 이렇게 재질들이 이 HDRI 이미지가 추가로 이렇게 들어오고요. 텍스처도 마찬가지로 몇 가지 더 추가가 됩니다. 자, 그 부분 참고로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재질에 관련된 세부 설정을 하실 때는 이 매테리얼 창으로 갑니다. 매테리얼 창에 가면은 적용된 재질이 이렇게 in 라이브러리 형태로 표시가 되는데요. 이거는 라이브러리에 있는 재질이 이렇게 복사가 된 겁니다. 즉 복사된 거고요. 그러면 나는 현재 여기에 이 컵이죠. 컵 몸체 부분을 편집하고 싶다. 그럴 경우는 더블 클릭합니다. 더블 클릭하면은 이렇게 새로운 창이 열리면서 이렇게 세부 설정 항목으로 표시가 되고요. 첫 번째 네임 부분은 현재 재질의 이름입니다. 이거는 사용자가 이름을 바꾸셔도 상관없죠. 그 다음에 요거는
save to library인데요. 이건 저장하는 겁니다. 라이브러리에다가 저장하는 건데, 이거는 사용자가 재질을 만들었을 때 하는 거고요. 이거는 미리 보기죠. 미리 보기 창이고요. 그다음에 매트리얼 그래프는 시각적 효과를 위해서 이렇게 노드 형태로 표시를 해줍니다. 지금 보시면은 메탈이라는 어떤 금속 재질을 사용하고 있고요. 여기에 스페이스라는 부분, 즉 현재 오브젝트 면 부분에 이게 같이 노드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맥스에 보면은 슬레이트라는 방식이 있죠. 맥스에 보면 재질 편집기 부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슬레이트 매트리얼 에디터, 컴팩트 매트리얼 에디터 두 가지가 있는데요. 슬레이트라는 방식을 사용하면은 이렇게 재질을 설정할 때 시각적으로 이렇게 그래프로 표시를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어떤 시각적인 효과가 더 잘 보이고요. 그 다음에 표현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체가 다시 별도로 배워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잘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항목들을 보시면서 작업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이걸 익숙해졌다고 한다면은 이제 그래프로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래프라는 방식이 이 장면에 오브젝트가 많지 않을 경우에 좀 유용하죠. 왜냐하면 시각적으로 훨씬 더 잘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하지만 장면에 오브젝트가 많고 재질 설정이 많을 경우에는 그다지 뭐 유용하다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멀티 매터리얼은 다중 매터리얼이라는 방식인데요. 자, 이걸 다중 매터리얼, 다중 재질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 개의 재질을 혼합을 하는 겁니다. 혼합. 즉 블렌딩 하는 겁니다. 블렌딩해서 어떤 특정한 어떤 효과를 나타내고자 할 때 쓰는 게 멀티 매테리얼이라는 기능입니다. 이거는 멀티 매테리얼 쓰시려면 매테리얼에 관련된 세부적인 설정들을 다 아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자, 첫 번째 부분에 보면 타입 부분에 메탈이라고 되어 있죠. 메탈. 메탈이라는 것은 금속성 재질을 의미하는데요. 이걸 클릭해 보시면은 자, 베이직이라는 부분, 그 다음에 어드밴스드라는 부분, 그 다음에 라이트라는 부분, 그 다음에 스페셜이라는 부분, 이렇게 각각의 카테고리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키샷의 어떤 매테리얼은 기본적으로 물리학적으로 굉장히 정확한 재질 타입을 갖고 있는데요. 그걸 5개의 카테고리로 이렇게 구분을 해둔 겁니다. 베이직, 뭐 어드밴스드, 그 다음에 라이트, 그 다음에 스페셜, 그 다음에 오더라는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음, 여러 가지 재질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재질 유형을 매테리얼 타입이라고 합니다. 타입이라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키샷의 매테리얼 타입에는 베이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드밴스드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라이트라는 파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페셜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뭐 이렇게 5가지 파트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베이직은 또 이렇게 각각의 이 유형별로 구분이 되는데요. 디퓨즈, 그 다음에 플래트, 그 다음에 글래스, 그 다음에 글래스 솔리드, 그 다음에 리콰이어드, 그 다음에 메탈, 페인트, 플라스틱, 요렇 플라스틱, 그 다음에 신 필름, 그 다음에 트랜스런트 이런 식으로 재질이 이렇게 베이직이라는 항목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어드밴스드는 베이직을 고급화한 겁니다. 고급화. 즉 고급 버전입니다. 고급 버전. 좀 더 설정할 수 있는 항목들이 훨씬 더 많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어드밴스드에는 특히 가장 일반적인 게 애니스트로픽이라는 게 있고요.
이거는 이방성이라고 하죠. 이방성 재질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디트로틱이라는 게 있고요. 이건 유전체라고 합니다. 유전체 재질. 그 전기가 잘 통하는 재질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잼이라는 게 있고요. 잼. 우리가 흔히 잼이라고 많이 하죠. 잼. 딸기잼, 오렌지잼, 뭐 포도잼 이런 잼 특징. 그 미슈드라는 게 있고요. 그 메탈릭이라는 게 있습니다. 메탈릭이라는 거는 원래 메탈릭 페인트라고 하는데 금속성 재질들이 들어간 겁니다. 아니 자동차 표면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표면이 광택이 강하기도 하고 그 빛을 쏘아보면 약간 조각조각들이 보이는데 그걸 메탈릭 페인트라고 합니다. 그 멀티레이어라는 것도 있고요. 그 플라스틱 클라우디라는 거 있고 플라스틱 트랜스파런트라는 거 있고 그다음에 스캐팅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라이트에는 말 그대로 조명체입니다. 조명체 재질 이를 뜻하는 거고요. 여기에는 에어리어, 포인터, IS, 스팟라이트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요. 그럼 스페셜에는 컷웨이라는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컷어웨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투명성 재질입니다. 그 다음에 이미시브라는 것도 있고요. 발광체를 뜻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와이어 프레임이라는 거 있고 엑스레이라는 것도 있고 그라운드라는 재질도 있고요. 그럼 오드에는 엑스트라 페인트라는 게 또 있고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종류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이런 모든 종류들을 다 아시기는 거의 불가능하죠. 특히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불가능하고요. 제가 왜 다 아느냐? 처음 공부를 오래 했기 때문에 알죠. 왜냐면 여러분들이 맥스를 공부를 하시든 또는 뭐 마야를 공부를 하시든 또는 렌더러 할 때면은 뭐 브이레이라든지 멘탈레이라든지 뭐 키샷이라든지 또는 요즘에 아놀드 렌더러라든지 또는 뭐 더샷이라는 렌더러도 있고요. 이런 수없이 많은 렌더러들이 있는데요. 이런 렌더러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재질 유형들이 다 고만고만합니다. 고만고만하게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공부를 하시면 거의 많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 다 알게 됩니다. 뭐 하루아침에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저도 이거는 맥스를 다룬 지 거의 한 20년이 넘었는데 이 정도 모른다면 좀 그렇죠. 그 시기하죠. 자, 아무튼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어떤 재질이든 기본적으로 공통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 공통되는 사항은 디퓨즈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어, 메탈이라는 부분에 들어가면은 자, 러프니스라는 파트가 별도로 있고요. 그다음에 플라스틱이라는 부분에 가면은 스페칼라라는 부분이 있고요. 러프니스, 디퓨즈, 스페칼라, 러프니스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용어들입니다. 이 용어들에 대한 정리가 여러분들은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필요한데요. 디퓨즈라는 것은 이 물체 표면의 기본 색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체 표면의 기본 색상 이걸 확산색이라고도 합니다. 확산. 즉 어떤 조명이 이렇게 태양이든 뭐 인공 조명이든 조명이 있으면요. 빛이 이렇게 쏘아져 놓으면 물체 표면에 닿게 되죠. 닿은 다음에 이 물질 표면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특성들에 따라서 빛이 이렇게 튕겨 나가버리게 됩니다. 이걸 반사라고 하는데요. 이 반사될 때 오브젝트 물체 표면이 갖고 있는 이 색상 자체를 다른 부분으로 전달하게 됩니다. 이걸 확산이라고 합니다. 확산, 디퓨즈라고 하고요. 그래서 확산이 되면서 우리가 그러니까 물체 표면이 어떤 색상인지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재질인지 어떤 질감인지 알 수가 되는데 빛이 없다고 한다면은 그걸 알 수가 없죠. 즉 기본적으로 사람의 눈이 이렇게 있을 때요. 사람의 눈이 있고요. 사람의 눈이 어떤 물체를 쳐다볼 때 그 물체 표면의 물체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반사된 빛을 보는 겁니다. 반사된 빛. 즉 반사된 빛이 사람의 동공으로 들어오고 수정체에 맺힘으로써 그 물체의 모양이라든지 색상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빛이
튕겨 나가서 확산이 된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확산된 빛을 우리가 눈으로 봄으로써 그 빛의 특성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 또는 그 어떤 물체가 갖고 있는 어떤 재질의 어떤 색상, 그걸 자체를 알게 되는데, 이걸 디퓨즈라고 하고요. 물체 표면의 기본 색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스페클라라고 있는데요. 이건 정반사라고 합니다. 원래는 정반사. 즉, 이 금속성 재질이라든지 금속성 재질 또는 플라스틱 또는 뭐 도자기, 이런 물질은 물체 표면이 반사가 있죠. 반사가 있는데, 이 스페칼라라는 거는 사실 정확한 용어는 정반사입니다. 정반사. 정반사라는 거는 거울을 뜻하는 건데요. 여러분들 거울을 쳐다볼 때 여러분들의 모습이 그대로 투영이 되죠. 그걸 정반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재질에서는 사실 정반사라는 용어보다는 하이라이트라는 용어를 쓰는 게 더 맞습니다.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하이라이트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체에 빛이 닿았을 때 밝게 빛나는 부분 있죠. 밝게 빛나는 부분. 즉, 조명이 이렇게 있으면요. 조명으로부터 빛이 이렇게 쏘아지게 되면 어떤 특정한 부분이 하이라이트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걸 스페칼라 영역이라고 얘기하죠. 스페칼라 영역. 여기서 스페칼라라는 거는 어느 부분이 밝게 빛나는지, 어느 부분이 밝게 빛나는 부분의 영역이 얼마큼 되는지, 그걸 설정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금속성 재질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플라스틱 재질이 될 수도 있고, 도자기 같은 재질로 될 수가 있고, 또는 뭐 천 같은 재질, 천재질 같은 것도 될 수도 있고, 또는 유리 같은 재질도 될 수가 있죠. 즉, 스페칼라라는 거는 물체 표면에 빛이 닿았을 때 얼마나 밝게 빛나는지 그 영역을 정의하는 작업이다. 정의하는 파트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러프니스라는 부분인데요. 이건 거칠기입니다. 거칠기. 표면 거칠기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물체 표면이 얼마나 깨끗한지 또는 뭐 울퉁불퉁한지, 그걸 표현하는 겁니다. 이걸 러프니스라고 얘기하고요. 이 울퉁불퉁하다라는 말을 이 재질에서는 노이즈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노이즈. 노이즈라는 거는 이 표면 자체가 깨끗하게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게 아니고요. 표면 자체가 약간 이런 식으로 울퉁불퉁하게 이렇게 거칠게 표현되는 걸 노이즈가 들어갔다. 또는 이걸 영어로 번역하면 소음이라고 합니다. 소음. 즉, 이건 왜 소음이라는 용어를 쓰냐면요. 기본적으로 이 재질이라는 것은 빛과 연관이 됩니다. 조명과 연관이 되는데, 이 빛이라는 것은 결국 주파수라는 걸로 같이 번역이 됩니다. 주파수라는 것은 깨끗한 요런 주파수가 있는 게 아니라 약간 빛이 어 그러니까 물결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결. 파도가 칠 때 깨끗하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약간 울퉁불퉁하게 이렇게 일정의 파동을 갖고 있죠. 이것도 주파수와 같은데요. 주파수도 깨끗하게 이렇게 들어간 것도 있지만 약간 울퉁불퉁하게 또는 거칠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들어간 것도 있습니다. 이건 무슨 공학 하신 분은 잘 아시겠는데, 이런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제어하는 게 노이즈라는 어떤 용어를 쓰는 거고요. 이 노이즈의 양을 제어하는 게 러프니스입니다. 물체 표면의 거칠기를 마감하는 겁니다. 마감하는 방법, 그걸 러프니스라는 용어를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리플렉티브라고 있는데요. 요거는 굴절입니다. 굴절. 그러면 뒤에 인덱스가 붙어서 율 또는 비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굴절율이라고 붙여서 설명하는데요. 굴절율이라는 것은 투명한 물체에 해당하는 개념이죠. 이게 액체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뭐
액체라든지 또는 유리라든지 또는 얇은 천이라든지 또는 반투명한 물질에 다 해당되는 개념입니다. 빛이 태양이 있고요. 빛이 어떤 물체를 이렇게 표면에서 잘 정리를 해야겠네요. 어, 조명이 이렇게 있고요. 조명이 물체 표면에 닿아서 바로 튕겨 나가는 거. 이걸 반사라고 하죠. 이걸 반사를 리플렉터라고 합니다. 리플렉터, 반사라고 하고요. 이 반사와는 반대로 빛이 물질을 통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과하는 거. 이걸 굴절이라고 합니다. 굴절. REFRACT. 굴절이라고 하죠. 즉 굴절을 일으키는 물체는 대부분이 투명하거나 반투명한 물체 이런 것들을 투명률이라고도 하는데 즉 얼마나 투명하냐 그걸 나타내는 거고요. 그 투명률에 따라서 굴절률이 달라지게 됩니다. 즉 빛이 이렇게 어떤 물질에서 표면에서 튕겨 나가게 되면 반사가 일어나는 거고요. 반사는 주로 금속, 플라스틱 이런 재질들이고요. 빛이 내부로 통과를 해버립니다. 통과하면서 빛이 이렇게 일정하게 꺾여버리는 현상이 발생하죠. 꺾여버리는 현상. 바로 이렇게 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내부에 있는 액체나 또는 다른 여러 가지 반투명한 물체에 의해서 빛이 이런 식으로 꺾여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꺾여버리는 걸 굴절률이라고 하는 거죠. 굴절률. 이 굴절률에 따라서 내부 액체나 내부에 있는 어떤 다른 물질이 다르게 보입니다. 다르게 표현이 되는 거죠. 보통 진공 상태일 때 굴절률이라는 게 중요한데 진공 상태일 때는 1.0이고요. 공기 중일 때 1.1에서 1.2 정도 되고 물속일 때 일반 물 같은 경우는 1.33 정도 굴절률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일반 유리 1.55에서 1.6 정도 되고요. 다이아몬드 한 2.4에서 2.6 이상 이렇게 굴절률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굴절률에 따라서 이 내부에 있는 오브젝트의 투명한 정도, 투명한 정도와 디테일한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상당히 굴절률은 잘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비주얼적으로 시각화를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꼭 이렇게 설정한다기보다는 조금 더 어떤 시각적인 어떤 극대화를 위해서 굴절률을 2m로 이렇게 굉장히 높여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략적으로 전체적인 의미, 디퓨저, 스페칼라, 러프니스, 리플렉티브 반사, 그다음에 굴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알아봤고요. 자, 다음 시간에 이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